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어떤 의뢰인께서 뭐 이렇게 인쇄물을 들고 오셨는데 자기 땅 수용해 간다고,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수용해 할 테니까 이거 앞으로 좀 협조해라, 이런 취지의 문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놀라시죠. 이거 무슨 얘기냐, 뭐 수용 당하는가 보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읽으셔도 잘 모르시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물으러 오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철도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내용 바로 볼게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온 거고요. 수신자는 토지 소유자 귀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철도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법률 용어가 손실보상과 배상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손해배상 그러지 손해보상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위법한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배상입니다. 위법한 그 행위를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요. 지금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적법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는 배상이라고 안 해요.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가 배상해 준다? 이거는 국가 배상밖에 없어요. 국가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땐 배상이에요. 아시겠죠? 잘못해서 물어주는 건 배상, 그렇지 않은 건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공단에서 사업하는데 힘들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쉽게 얘기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당신한테 손실보상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토지가 필요하다, 땅 가져갈 테니까 손실보상으로 물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토지 수용해 가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땅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철도를 놓는데 이거 철도는 반드시 놔야 되는 공익 사업이고 공익 시설이니까 이거를 놓다 보면 내 땅을, 개인 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어로는 테이킹이라고 그래요. 테이킹, 뺏어가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라.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귀하의 토지 중에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100평인데 철도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짜투리가 한 20평도 안 남았어요. 이거 쓸모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땅, 잔여지 보상해 가고 남은 땅도 너가 수용해 가라. 차라리 이런 경우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잔여지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본사업의 사업 완료 시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 협의 기간이 언제고 협의 장소가 언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무조건 뭐 수용 재결이라든지 수용 재결이라는 게 좀 이따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의 재결, 수용 재결, 뭐 이런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어떤 그런 토지 수용 위원회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 내가 네 땅 살게. 나한테 팔아. 그래서 이 협의 계약 기간, 협의 기간이 지금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와서 나랑 내가 네 땅 얼마에 살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협의 장소는 이렇고 담당자 누구다. 그리고 너 보상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후에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해주겠다. 계좌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등기된 그 토지나 물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 돈 주겠다. 왜냐면 소유권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나중에 수용 재결을 통해서 돈을 공탁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없어도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그게 우리나라 물권 변동의 예외예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항상 등기를 요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민법 186조에 나와 있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인데 187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공탁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바로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 등기된 토지 물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에 의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협의 보상에 의해서 갈 때는 딱 넘겨받고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안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사업 인정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공익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면서 사업 인정 고시,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그걸 고시하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계획입니다 라고 알게끔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와 물건 조서를 작성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도를 여기서부터 뭐 A부터 B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이 철도가 어디를 지나간다. 그러면 수용해야 될 물건 조서, 물건과 토지가 어딘지를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토지 외에는 다 물건이에요, 집도. 그러니까 토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상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영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건을 조사하러 다녀요. 그래서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면. 아, 왜 들어왔냐고 말이야. 난 땅 안 판다고 막 역정 내시는데 사실은 이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 조서가 잘못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공장에 뭐 선반, 뭐 밀링머신 같은 게 뭐 4개가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작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거기 뭐가 몇 대 있는지 모르고 물건 조서를 작성해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용 보상할 때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안 들어오게 할 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어차피 수용될 거라면 처음부터 물건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토지와 물건이 나오면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해요. 보상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여기 땅은 얼마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물건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보상 계획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업체는 보통 3군데 또는 2군데.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 열람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1명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서 1명 또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3명이 받을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해버리면 사실은 2명의 감정평가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토지보상 사건에서는 땅값이, 내 물건값이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1명이라도 또 공평하게 감정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토지 소유자 쪽 사람은 더,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사실은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토지 소유자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감정평가 받으시라는 거고요. 그 산술평균에서 보상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걸로 그냥 합의하자. 좋다. 요 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도장 찍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협의 성립 시에는 소유권 이전해주고 보상금 받으면 돼요. 딱 넘겨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수용재결을 하는 건데 그 수용재결은 어디에다가 한다 그랬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보고 예전에 했던 협의보상 때 했던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또 봐요. 그래서 또 2명한테 감정평가를 또 받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둘이 또 감정을 시켜가지고 그 감정평가를 또 산술평균에서 수용재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번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근데 이때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못해, 안 해. 그럼 자기만 손해예요. 기회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수용 재결 때부터 변호사 선임에서 들어가서 아니면 협의 보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 할지를 코치받는 게 좋죠.
컨설팅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 재개를 하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잘못됐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물건 조사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도 감정평가, 처음에 니네가 감정평가했던 거 이게 잘못됐다. 니들이 선정했던 감정평가 업체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누락했다. 그리고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기술적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와야지 수용 재결이 잘 나와요. 그래서 수용 재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별지 목록 1기재 토지는 수용하고 그 다음에 별지 기재 뭐 2기재 물건들은 다 뭐 이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그 돈을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돈을 공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를 정해줍니다. 언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용 재결이 오늘 나와요. 오늘이 지금 2월 5일자로 만약에 수용 재결이 나오면 재결은 오늘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이 개시되는 날을 뭐 3월 달로 정해가지고 수용 재결은 3월 1일이다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그때 공탁이 이루어지면 내 땅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 소유로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시죠. 절차만 오늘은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 근데 여기서 수용 절차가 종결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불복해. 이 금액이 너무 작다. 잘못됐네, 평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령해도 돼요. 대신 이의를 유보하고 나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다. 공탁금. 나는 나중에 소송해서 다툴 테지만 일단 받아갈게요. 왜냐하면 공탁된 돈은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갖다가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받아오는데 그때 그 이의를 반드시 유보하고 나셔야 나중에 이의 재결해서 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억은 받고 1억이 공탁됐으면 이의 유보하고 수령해서 1억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불복해가지고 이의 신청하셔서 이의 재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이의 신청해서 또다시 받는 게 이의 재결입니다. 이의 재결을 받는 거고요. 아까 수용 재결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였잖아요. 이번에는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또다시 2명의 감정평가자를 선정해서 또 평가를 해요. 그럼 그 금액을 보고 이제 물어줄 거냐 말 거냐를 또 보는 거예요. 나 또 불만이다. 그러면 또 불복해서 증감 청구를 계속 하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만약에 근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나는 이거 수용 제기를 해서 토지 수용위원회 가봐야 소용없어 라고 할 때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90일 이내 수용 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를 거치는 게 30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갈 거냐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거쳤다가 다시 행정소송 갈 거냐. 물론 지금 보통 이게 수용 제결이 3개월에서 뭐 한 6개월 내에 이렇게 끝났는데 이의 제결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아주 세세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서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의견서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손실보상 안내라고 돼 있어요. 자, 토지 분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대회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건 잘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단이라고 하는 게 사업 시행자가 1명,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1명,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아까 추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3명이 산술평균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영농 손실보상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이사 이런 것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하겠다. 여기는 왜 영농 손실보상이 왜 나오겠어요? 여기가 지금 농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 손실보상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추천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하면 30일 내에 하면 해주겠다. 한 명 더. 근데 요건이 뭐예요?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토지, 수용되는 보상 토지 면적 있잖아요. 거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면적이 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대신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사람들도 과반수,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한 명 더 해주겠다는 거고요.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 어떻게 하겠느냐? 보통은 농지를 수용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농사를 못 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폐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에다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당 농작물의 수입.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실질적으로 그 단위 면적당의 농작물의 수입이 얼마가 있는지가 통계 자료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면적 곱하고 그거에다가 2년분 그 시간을 곱해가지고 영농 손실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은 너 어차피 폐업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요. 영업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니까 내가 영업을 못 하잖아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또 휴업해야 되잖아.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나가야 되거나 영업을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업 인정 고시 일 전부터 불법 영업이 아니라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만 영업보상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면허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다 받아서 제대로 한 경우에만 보상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근데 영농보상도 폐업의 경우에는 아까 2년치 그 손실 보상을 해줘요. 그 영업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휴업보상 해주는데 이건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부를 매수해 줄 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결정을 해줘요.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수용계획에 대해서 이의할 때는 30일 내에 이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그 다음에 그 이의신청, 이의재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땐 60일 내에 행정소송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해줘라. 이런 취지고요. 보상 관련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토지 등 소유권의 이전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기 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의 예정 신고를 하면 그때는 좀 세제가 좀 이렇게 감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고, 이게 보상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화가 많이 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이 뭐 한 5억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수용해 가니까 이게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표준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나라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우리가 발표를 해요. 근데 표준 공시지가랑 시가랑은 차이가 꽤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그 30% 그러니까 실제 가격의 70% 정도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는 이게 매매가 뭐 5억에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 평당으로 하면 평당 뭐 300만 원 거래되는데 여기는 공시지가는 70만 원밖에 안 돼. 그렇게 되면 물론 공시지가는 지금 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그 평으로 고치면 꼭 그 같이 비교해야 돼. 한 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평에 70만 원인데 실제로 한 평에 200만 원 거래된다. 차익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표준공시지가는 낮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별 가격을 다 보정해가지고 산출해 나거든요. 그 금액이 못 미치다 보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자기 살던 집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돈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소득세 또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차 띄고 포 띄면 남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많이 나시죠. 근데 언젠가 낼 세금이긴 한데 좀 그런 그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안 팔리던 임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 못 쓰는 농지 중에서도 쓰기가 어려웠던 농지들. 그 다음에 대지 중에서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데는 수용당하는 게 훨씬 낫죠. 놔도 안 팔리는데. 근데 이제 뭐 아주 금싸라기 땅, 목이 좋은데 이런 데는 좀 불만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아실 수가 있고, 이런 그 보상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을 또 찾아가시거나 법률 뭐 유튜브 보셔도 되는데 이제 토지보상을 주로 하시는 저희 같은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요런 안내문이 날라오면서 변호사 사무실 안내문이 같이 와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불법입니다. 변호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거고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물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호객행위하면 안 돼요. 찌라시처럼 뭐 전단지에다가 막 수임 계약서까지 막 첨부해서 막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변협에다가 신고하세요. 그러면 징계 받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